네, 월요일 해외 주식 슈퍼스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증시 진단으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 유안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유동원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미국 대선 그리고 추가 부양책 합의를 주시하면서 시장 좀 방향성을 잃은 채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 흐름부터 좀 자세하게 진단해 주시죠. 네, 지난주 미국 증시 예상대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경제의 회복 추세를 보시면 확연하게 K자형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기업, 대기업, 부유층, 화이트 칼라의 회복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 민감 기업이나 소기업, 빈곤층, 블루칼라는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K자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U자형으로 변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정 정책, 추가 정책이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1.8조 달러와 2.2조 달러의 차이가 아마 좁혀지면서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면 자그마치 50만 명이 하루에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역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점차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봐야 하겠고요. 또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앞서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기 회복의 시그널 지금 좀 잡히고 있나요? 네, 숫자로 확연하게 잡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금융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선 미국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 실업률 자체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저렇게 이 하락폭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실업률은 과거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나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시면 예상처럼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예상치인 86만 명 대비해서 훨씬 낮은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들의 주가 수익률 추이가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의 숫자들 또 보시면 바닥을 찍고 나서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0.67까지 회복을 했고요. 네. 자,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는 금융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경기나 증시 회복, 현재 상황으로서는 부양책에 달린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양책의 강도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을까요? 네, 여기에 기대가 큽니다. 이 강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우리는 경기가 점차적이라도 회복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부양책 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정 부양 정책 강도를 보시면 네. GDP 숫자로 놓고 계산했었을 때 약 13%나 됩니다. 국가별로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미국이나 영국 이런 쪽에 굉장히 숫자들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도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부양책을 쓰다 보니까 글로벌 정부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선진국은 120%를 돌파를 했고요. 또 신흥국은 6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재정정책 부분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부분, 네. 즉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좀 넘겨주시면 지금 과거에 이 세계대전이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숫자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숫자는 계속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 이 재정 정책뿐만이 아니라 통화 정책까지도 더해서 재정과 통화 두 개를 더해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어느 정도의 부양책이 쓰여지고 있냐면 GDP의 약 35% 수준. 그러니까 과거 2차 세계대전이나 1차 세계대전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숫자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2020년은 역대 최고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정부 부양책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우려들을 하시지만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기를 한번 보시면은 다우존스는 1962년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시면은 700%나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쓰여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양 정책은 결국 증시에는 우호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역대 최대 부양책이 좀 예고된 만큼 부양책 효과도 막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증시나 경기에는 뭐 호재성 이슈로 좀 볼 수가 있겠지만 달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해서 약세 압박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워낙 재정을 많이 풀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일어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또 원화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절상하고 있죠. 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 대한 경제 위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제법 회복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경제가 회복을 하게 되면 달러 지수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점이 약 한 95 정도 됐었고요, 최근에. 지금 많이 내려와서 92.7 정도까지 내려왔지만 네. 과거에 2008년, 2009년 뭐 이때 수준인 70대까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되지 않고요. 그만큼 미국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달러의 초약세보다는 달러의 안정적인 모습이 일어나면서 많이 풀려져 있는 유동성이 증시로 흘러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자산 가치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약세 추세로 이어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90에서 100포인트 수준에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상황, 경기 회복과 부양책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 또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8%대의 격차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 유력하게 나오는 시나리오겠죠? 네. 다들 4년 전을 기억하다 보니까 네. 이 대선 시기에 워낙 변동성이 심했었어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대선 결과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네. 시장이 폭락을 했고요. 6% 가까이.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급등을 하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6년에 대선 결과 전까지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때 표 차이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냐면 한 2.1%포인트 정도 네.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약 8%포인트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거 4년 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런 히든 보트라고 해서 하죠. 숨겨진 이 투표권자들이 있다. 이게 전체 5, 6% 정도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 바이든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되던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펀더멘탈을 놓고 또 부양 정책을 놓고 봤었을 때 네.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1, 4분기는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던 올해 연말부터 내년 1분기 상당한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보일 수 있다. 뉴욕 증시가 건조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세부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제 앞서서 부양책 얘기로 잠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부양책이 이런 강력한 부양책이 시작이 된다면 K자형 경기 회복이 아니라 U자형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또 해야 될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K자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양 정책이 워낙 많이 쓰여지면 GDP의 8% 내 10%가 쓰여지면 당연히 저소득층, 뭐 중산층, 네. 중소기업들 또 블루컬러 쪽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니까 그만큼 경기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소비도 살아나겠죠. 이렇게 된다면 K자에서 U자형 회복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U자형 회복이 나타나면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2주만 놓고 보면 중소형주들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금 미국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50 이상 큰 폭으로 올라와서 지금 한 67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요. 네. 여기서 중소형주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모습 보여준다면 아마 80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중소형주의 매기가 생기면 아마도 중소형주를 포트폴리오 상에서 10% 정도 들고 가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3년간의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 차트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거의 상승을 못했어요. 지난 네. 3년 동안 보시면은 큰 폭의 2008년 이후에 2009년부터 쭉 상승을 하다가 2018년부터는 상승을 거의 못하고 있고 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부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간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를 투자를 하면 적절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중소형주 매력도에 대해서 최근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신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1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는 것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소형주에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구체적인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막무가내로 뭐 전체 포트폴리오 50%를 중소형주 투자한다 이건 안 되죠. 그렇죠. 네, 아직까지 성장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형주 투자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이 가치주와 성장주를 잘 구분하셔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지금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 중소형주 러셀 2000의 상승 여력은 한 13% 정도 나오고요. 반면에 성장주 관련 쪽은 5.4%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상승폭이 높게 나오는 쪽이 아무래도 가치주인 37.7%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소형주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치주 위주의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만큼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WN이라는 ETF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분들은 ETF보다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종목 선별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IWM과 IWN 안에서 가장 상승 여력이 높아 보이는 종목을 5개씩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IWM에서는 리시아 모터스, 헬렌 오브 트로이, 뭐 철주 다운스, 푸드그룹, 퍼포먼스 푸드그룹, 데커 아웃도어 이런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네. IWM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네. IWN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네. 지금 메리티지 홈스라든지 이센트 그룹, 사우스 스테이트, KB 홈즈, 렉스노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종목들의 상승 여력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양쪽에 다 들어있는 것이 리시아 모터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리시아 모터스처럼 자동차 관련된 중고차 이 판매 쪽이 좋아 보이고요. 또 건설 업종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치주 위주의 투자를 권고를 해주셨고요. 세부 종목으로는 메리티지 홈즈 IWN 중에서 194%의 상승 여력이 있는 메리티지 홈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유동성 지표, 저희가 이걸로 미국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매주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 짤막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 연준 대차 대조표 추이 보시면은 이제 역대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자, 7.177조 달러. 예,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코로나19 이후에 3조 달러 이상을 돌파를 시작했습니다. 네. 금융 위기가 일어났던 2008년, 2009년 이때의 1.3조 달러 대비해서 자그마치 2.3배 수준. 네.
규모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M1 증가율 숫자, M2 증가율 숫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M1 증가율이 42.6%나 나오고 있고요. M2 증가율은 24.3%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의 역대 최고치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과거 고점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숫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율, 전체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을 보시면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8.5%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유동성이 그럼 시장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항상 보여드리는 거지만 M1 나누기 시총, M2 나누기 시총 이런 숫자를 가지고 상승 여력을 봤었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약 한 15% 정도, 14.5% 정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S&P로는 한 4천, 네. 나스닥으로 보면 한 13,200포인트 이상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으로 계산을 하면 정말 역대 최고치로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스닥은 뭐 50% 이상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S&P는 36%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유동성 지표 매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미증시 상승 여력이 좀 충분히 남았다라는 점 유동성 지표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 상승세 가장 크게 집계가 되고 있는 만큼 참고해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근 들려오는 핫한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비트코인이 뭐 페이팔 호재로 거의 3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금 가격과 동행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추이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자, 역시나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M1 증가율 42.6%. 네, 제가 27년 금융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네. 예, 그런 숫자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유동성을 많이 풀었는데 당연히 금 가격이나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주말에 13,0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네. 금 가격은 아직까지 1,900달러 온스당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으나 이미 추세선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폭락 이후에 계속 상승을 했고 올해 저점 대비해서는 뭐 거의 3배 수준의 가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비트코인, 금, 은 같은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20% 정도는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씀 매번 드리고 있고 오늘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대체 자산에 대한 진단도 들어봤는데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20% 정도는 이런 대체 자산에 투자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중전회가 개막하면서 향후 또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시장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자, 지금 계속해서 미 대선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소홀히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른 나라 국가들은 다 마이너스 성장률, 심지어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중국은 플러스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중국 경제의 펀디멘탈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이 글로벌 무역 중에서 중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2014년, 15년, 16년에 많이 올라갔다가 네네. 그 이후에 계속 좀 평평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또다시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최근에 더 가팔라졌네요. 그렇죠. 전체의 약 18%를 뚫었어요. 네. 정말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있어서 중국이 전반적인 수출 비중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있는데도 그렇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제품들의 펀디멘탈이 좋아지고 있다.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개인 위생용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데이터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정말 상승폭이 높아요. 네. 그만큼 결국 펀더멘탈 쪽이 좋아지고 있다. 제조 쪽이 정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국 투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전기차 관련된 쪽, 세 번째는 돼지고기 등의 식료품, 네 번째는 5G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섯 번째가 IT 업종, 특히 AI 이런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종이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지금 태양광 관련 업종 중에서 상승 여력을 쭉 뽑아보면 다초뉴 에너지, 네. 캐네디안 솔라 둘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진코솔라 정말 매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겠고요. 개별적으로 진코솔라의 상승 여력이 지금 53.7%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캐네디안 솔라를 한번 보시면은 145.8%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높은 것은 다초뉴 에너지인데 222.4%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개 종목은 들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 다초뉴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코솔라와 다초뉴 에너지는 같이 갑니다. 네. 왜냐하면 다초뉴 에너지가 중간 부품을 지금 공급하고 네. 이에 따라서 진코솔라가 계속 매출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코솔라와 캐네디안 솔라는 지금 이쪽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큰 기업 두 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경쟁력은 미국과 비교해 봤었을 때 중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에 대한 중요성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유동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본부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